자, 이어서 곧바로 합니다. 예? 우리 친구, 이제 여학생입니다. 우리 저 위에, 남자로 봤던 우리 친구는 일단 지우입니다. 그래서, 지우고, 지난 시간에 봤다시피 우리 친구 사주가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여자, 98년 5월 26일, 미리 쌤이 지금 하나 써놨습니다. 요것만 비워놨는데, 아직도 혹시 이제 이 시루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일부러 쌤이 비워놨습니다. 무계일의 경우에는 자시가 뭐부터 시작한다? 임자시부터 시작한다. 임자시부터. 그래서 임자, 개축, 갑인, 을묘, 병진에 해당됩니다. 을묘, 병진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제 팔자는 지금 이제 선생님이 여러 시간을 이래 했는데, 아직도 걱정은 여러분들이 이 팔자 뽑는 게 아직도 지금 어려울까 쉬울까 이러는 우리 친구들이 많을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글자를 잘 뽑는 걸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할까요? 선생님한테 메일을 보내든지, 안 그러면은 우리 동영상 가운데서 이해가 안 된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한테 알려주면은 거기에 맞춰서 알려드리도록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어떻게 연월일시가 되면은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된다 그랬죠. 정사. 우리 친구가 98년 양남음녀 가운데서 양녀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음남양녀에 속해서 음남양녀는 거꾸로 여군이라 그랬죠. 여군이라고 하는 거는 60갑자를 거슬러 올라간다 소리입니다. 거슬러. 그러고 어떻게 5월 26일인데 98년도 5월달을 보니까 5월 6일날 입하가 들었어요. 5월 6일날 입하가 들었으니까 5월 26일 20일이지요. 20일 나누기 3, 20 나누기 3 하니까 6과 3분의 2. 그런데 3분의 2가 되면은 반올림해서 올린다. 그래서 칠수가 나왔고, 기준점은 월 정사가 기준점이 된다 그랬죠. 그럼 정사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제 정사에서 앞에 나와 있는 만세력에 요래 보면 이제 여러분들 병진 보이는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요거 찾았어. 병진 을묘, 갑인 이런 형태로. 그래서 정사 앞에 병이요, 사 앞에 진이요. 그러고 나면 병을갑, 개, 임, 신 이런 형태로 가고, 사진묘, 인, 축, 자, 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자, 지난 시간에도 이제 용신격국을 이야기를 하는데,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월령 4월에 여름날에, 우리 양력으로는 5월달이죠. 여름날에 태어났고 사이에 지장간이 뭐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무경병이라고 하는 것이 지장간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무경병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될 거냐? 여기도 하나 나왔고, 여기도 뭐가 하나 나왔죠. 여기도. 근데 이 경우에는 전기가 여기니까 시상, 그리고 여기는 수고, 여기는 수고, 나는 지금 음수지요. 그리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병은. 자연스럽게 이거는 정제가 되고, 그럼 이거는 편제가 되고, 정제, 편제.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걔는 무화합을 하려고 합니다. 무화. 이거는 나의 정관이지요, 정관. 나의 정관. 나의 정관인데, 이게 이제 정관이 좀 내한테서 멀리 좀 앉아 있는 게 있고, 정관이 멀리 있으면서, 이미 또 이게 지금 현재
이거는 목이고 이건 토지요. 목이고 토. 이런 목극토 이제 분리하면 하나 이제. 왜? 정관 이런 거는 좋은 건데 좋은 글자라고 한번 이야기했죠. 편자가 붙은 건 좀 우리가 좋지 않은 글자로 보고. 근데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요게 지금 현재 실제로는 상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요게 상관이 되고 상관이 되는 이유는 내나 똑같이 여기에 병, 갑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갑목이 저 무토를 갖다가 충극을 하겠다고 이제 딱 이제 자리하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물론 그걸 또 여러분 너무 놀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사가 인사형을 형충파에서 한번 했습니다. 형충파에서 인사형을 하려는 것이 있고 사유축은 또 합해서 신금을 만들려는 뜻이 있죠. 신금. 그리고 인사형이 하나 있고 하하 크게 문제 안 해도 임목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는 뜻이 생겨 있고 이제 요거는 진에는 얼개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죠? 얼개무. 요래서 뭐냐면 요 무토의 뿌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여기에 뿌리를 뒀다.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죠. 뿌리를 두고 했고 요러면은 재관이 요 시에서 정제 정관으로 그대로 자리하게 되는 우리 친구도 훌륭한 뜻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다만 이제 개수에 있어서 엄마는 지금 현재 유금의 형태로 글자가 네 자리에 앉아 있네요. 네 자리에. 엄마 유금이 있으면서 요거는 요 신금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목을 바로 인신충으로 바로 때릴 수 있거든요. 상관이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재 아버지는 여기서 엄마 아버지 자리라 그랬죠. 엄마 아버지 자리인데 한 분은 편재요, 한 분은 정재라. 편정재. 엄마 아버지가 둘 다 내 재물의 근원으로 돼가 있고 엄마는 내 자리에 와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이거는 뭐냐면 엄마 아버지의 어떤 재물을 토대로 해서 내가 올바른 내 역량과 역할을 이 무토에서 이제 자리하려고 하고 내가 이제 딱 하나 이제 눈에 거슬리는 거 선생님 이야기를 하면은 유금이 이래가지고 조금 내가 고집스러운 측면이 좀 있어요. 편고되는 성질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진유로 합이 있고 사유로 합이 있어가지고 음양을 바꿔내거든요. 합이 일어나면 무잔되겠습니까? 음과 양이 서로 성격을 바꾼다 그랬죠. 그래서 합을 일으켜서 유금을 살려내면은 충분히 그러다가 그런 유금은 지금 현재 요 임목 상관이 움직이는 것을 딱 제어하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요 이제 이 화기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나 있죠. 그 목기가 이걸 정관을 바로 때리는 것보다도 이 목기 입장에서도 화기 살리러 가다 보면은 화기를 이렇게 살리러 가다 보면은 또는 이렇게 살리러 가다 보면은 그냥 바로 이렇게 때리는 것보다는 왜 살리려는 뜻이 더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살리려는. 얘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가 될 것이고 아버지 엄마 할머니가 아버지 살린다고 이래 하다 보니까 왜 정관 올바른 재관에 대해서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부함과 귀함이 상하지 아니한 채로 그래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겁니다. 상하지 않고 이런 무토가 여기서 바로 상한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무토를 지금 쳐다보고 지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해서 충분히 나에게로 끌고 올 수 있고 나는 나중에라도 관인상생
살인상생도 있고 관인상생도 있고 그와 같은 형태로 내가 일어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이 사주는 가지고 있고 지금 98년생이 우리 친구 나이 몇 살? 23이지요. 23이고 이제 찾으면은 을묘에 와 있다. 그럼 이제 을은 여기서 어떻게 작동을 하며 을은 여기서 어떻게 작동을 하며 그 다음에 묘는 여기서 또한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 요게 대운입니다. 요게 대운. 응? 을이 오면서 뭐냐 그러면 요 개정충 하는 사이에 을이 오면서 이제 이걸 살려놨고 개정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친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버지 편제하고 내가 싸울 뜻이 있는 거라 아버지 편제하고 왠지는 모르겠으나 왠지 선생은 아는데 여러분들은 막 알 수 없는 분이 그런데 이제 오면서 우리 친구 고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뭐 시거이 들다 보니까네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나에게는 개수에게는 을묘 부지런히 움직이는 식신의 뜻이죠. 부지런히 움직여서 내가 재물과 그 다음에 내가 할 일과 재물과 녹을 재관을 내가 지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됐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내가 뭔가를 지금 자꾸 묘유충이라 해가지고 분명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묘유충이 저게 이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해서 심리적으로 많이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기에 지금 현재 들어가 있다. 이것도 가능할 것 같고 저것도 가능할 거 이걸 해도 될 것 같고 저걸 해도 될 것 같고 돈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 친구는 이제 똑바로 내가 무엇을 얻어서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세상살이를 할 것인가. 이제 그와 같은 것은 여기에 약속된 운명이 언제쯤 올 것인가를 이제 찾게 되는데, 우리 친구는 지금 보면은 개수가 수기 자체가 혼자 이렇게 달랑 앉아 있죠. 혼자 이렇게. 지금 이제 생을 받는 거는 사유로부터 생을 받아서 그러면서 진토의 힘을 준 이것도 이게 설명을 요런 걸 갖다가 이제 수고라 그럽니다. 수기가 여기에 있어가지고 이 진술충미는 사고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지. 네 개의 창고 같은 거라. 네 개의 창고. 사고지라고 합니다. 사고지. 그래서 뭐냐? 진술, 충미는 각각 진은 수, 술은 화, 축은 금, 미는 목이라고 부르는 이 수화 금목 기운의 창고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기운의 창고. 그래서 저런 기운의 창고와 결합해서 수기가 힘을 쓸 때 이런 재관을 갖다가 감당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앉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도 지금은 좀 흔들립니다. 여러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도 많고 그러면서 부지런히 해볼 뜻은 있는데 또 체력이 이제 어떨는지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이런 것들과 이제 상호 이제 때가 있고 지난 시간부터 했던 용신하고 격국 문제는 이거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게임은 아닙니다. 그런 종류의 게임은 아니고 이제 사주에서 본다면 가장 필요로 하는 이 팔자가 가장 중요한 가장 필요로 하는 근데 이제 필요로 하는이라는데 필요로 하는 것이 그림만 나와 있고 글자에 없으면은 그 용신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있는 중에서 하는 것인데 아까 우리 친구는 내가 우짠다 했습니까? 병이 됐는데 요거는 병화가 이걸 그대로 쓸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 개. 세 개나 되지요. 토기는 하나, 두 개.
여기서 화토는 전에 스님이 오행상생상극 이야기한 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어요. 오행상생상극 할 때 재관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찌할 수 있는 게. 에? 그래서 뭐 재관을 저기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때 재관은, 간단히 이야기해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재물이 만약에 100억이라 그러면 1000억이 들어오면 힘들어진다 이 말이라. 10억은 좀 작은 느낌이고 100억이 들어오는 게 사주의 마땅함입니다. 내가 10억짜리 물건비 안 되면은 나는 10억 가 있는 게 제일 행복한다 이 말이야. 10억 내가 무더기가 자리가 저 한 부장 정도에서, 부장 상무 정도에서 내가 딱 맞을 것 같으면 부장 상무로 올라갈 때 인생이 제일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대표이사를 맡았다, 사장이 됐다, 회장이 됐다, 그러면은 그것도 넘치는 거다 이 말이다. 중화나 조화를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과유불급. 들어봤습니까?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마땅함이라든지 정당함, 이런 것들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내가 감당을 할 수 있어야 그것도 내게 되는데, 지금은 없잖아. 유금은 하나 삐고 내한테서 빠져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라. 이러니 내 몸으로서 감당이 안 된단 말이야. 격은 여기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정제격이라고, 시상의 정제격인데, 이 정제격을 써먹으려 그러면은 여기서 용신은, 이 바깥의 술사들은 이걸 가지고 병화가 용신이 돼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병화나 정화는 못 씁니다. 에이? 무토도 여기서는 쓰기가 힘들다 이 말이야. 오로지 나를 길러내는 내가 강력하면은 나의 주위에 포진되어 있는 이런 화토의 기운을 쓸 수 있다 이 말이야, 이 개수가. 그래서 여기서 용신은 실제로 개수, 임수, 자수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이 용신으로 되는 거라. 그럼 이 37 개수운에서 용신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서 우리 친구의 앞날을 밝혀줄 것이다. 이렇게 용신을 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교재가 있는 사람들은 155페이지 보면 용신 및 격국에서부터 쭉 나갑니다. 강약이 나오고 용신 정하는 법, 신강사주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신약사주라고 하는 말도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잠시 보여주면은 여러분들 보이나요? 그 읽어봅니다. 예? 그리고 요 뒤에 보면은 중화법이라든지 중화법, 그 다음에 이쪽에 종격, 종강격, 종황격, 종제격, 종관살격, 종색격, 여러 종격들이 나오지요. 종격이나 화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조금 더 알려줍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친구는 지금 금수 요렇게 하나지만은 진토가 있어서 이 금을 도와주는, 그래서 3대5 요 정도를 그래도 어느 정도 평기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뭐냐면 어느 화기 지금 3개 있죠. 화기가 확 많아가지고 도저히 다른 기운으로 화기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기운을, 강력한 기운을 쫓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종격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떤 목화토금수의 오행 기운 가운데 어느 한 기운이 너무 사주팔자에 많으면 거역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불문곡직하고 함께 같이 그렇게 가야만이 문제가 없다. 왜? 강력한 기운은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쓰는 여기서 기운이나 글자 이런 것들은 명리 쪽에서는 이거는 신이라, 신에게 거역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 강력한 신이 있는데 신에게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거역할 만하면은
혹시 신께서도 이놈 봐라 이 좀 세다 이러면서 봐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택도 아닌기 달라들모 상대도 안 하겠지만은 상대도 안 하는데 계속 달라들면 어쩝니까? 분노하시면은 골치 아프죠. 신께서 분노를 하시면 사람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죠. 바로 그와 같은 이치로 종이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쓰게 되고, 여기 아까 중화법이라고 봤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 전체의 오행의 흐름과 운행이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만이 막 편한 사주가 된다. 선생님 뭐 좋은 사주 이런 거 잘 안 쓴다 그랬죠? 편해지는 겁니다. 뭐 묵고 살고 그리고 뭐 제명에 장수 무병장수 하면서 그게 아니고 다른 것들이 있게 되면 자꾸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현재 뭐냐 형태에서 우리 친구 같으면 이미 아까 요 정관 상관으로 상관 경관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에 속합니다. 상관 경관. 그런데 정사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해 준다 이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7 갑인대운에 초년고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알려준다 이 말이야. 물론 이제 이것도 대운이 이래 있지만은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사주 운을 볼 때는 요 을묘 대운에 지금은 경자가 왔다 이면 경자. 그래서 뭐 을경이 서로 합을 하고 자묘가 형을 합니다. 자묘가 형을 하나. 합과 형합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 시기를 보내게 될 걸 설명한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선생님이 뭐 우리 친구 사주인데 일일이 뭐 해석을 해주고 어떨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이제 내용적으로 여기서 이제 격국과 용신, 지금 여기는 했지만 지난 시간에 격국 썼지요. 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제격, 뭐 관격, 인격이랍니다. 제격이라고 하는 거는 돈벌이 하러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 관격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세상에 어떤 일을 하러 관직에 봉사. 이 관료는 봉사입니다. 이 봉사. 관직이 무슨 뭐 권력 잡는 동네가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자리를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격은 뭐겠습니까? 여러 번 이야기했다. 공부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거. 그럼 평상시 보통 사람들이 밥 먹고 사는 게임은 그게 이제 식상이 제일 많다. 이말 식상이. 우리 친구는 상관격으로 잡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제격인데 올라왔지요. 그래서 시상 정제격인데 이 정제격을 하려고 하면 내가 강해져야 된다면 내가 똑똑해져야 되고 내가 똑똑해지고 현명해지고 강해져야만이 이렇게 열려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해야지요. 선생님 너무 뭐 모든 사주에 근데 사주에서 제일 좋은 글자가 사실은 공부의 별 인수입니다. 인수. 그것은 나를 살려주는 거라. 다른 것들은 뭐 내가 가서 해야 되고 혹시 뭐 운빨이 되면은 돈이 좀 들어올 수도 있고 승진할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 앤드 인수가 너무 많으면 선생님이 공부하라 소리 안 합니다. 대신에 네 머리 똑똑하니까 부지런히 움직이라. 열심히 활동하고 게으르면 안 되잖아. 게으르면 인수가 많은 경우에. 그러면서 뭐 쓸데없는 잔머리 굴려서 하지 말고 열심히,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은 운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굳이 쫓아다니지 않아도. 재관 사주의 원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재물을 그리고 뭐 돈을 쫓아다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부지런히 그냥 하는 거죠. 공부해놔 놓고 능력 길러 놓으면은 이 관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날 쥐가 알아서 와 당시 그만큼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으니까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용신 정하는 법 하고 나면 그 뒤에 보면 병약법이나 통관법이라는데 여기에 또 화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사실 종격이나 화격은 일반격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격은 아니고 특수격인데 우리 친구는 여기에 화격도 하나 또 있어요.
뭐 화격이라고 하는 거는 무게가 합을 하죠. 무게가 합을 하는데 화기가 이렇게 강하지요. 이런 경우에 화격도 일어난다 이 말. 화격도. 응? 화격이 일어나게 되면은 무게 합화격인데,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진유나 인목 이런 것들이 해석이 달라지는 겁니다. 해석이 달라지고, 화격으로 바뀌었을 때는 화격을 도와주는 인목과 관련된 이런 때가 오히려 더 좋은 때가 됩니다. 다만 이제 우리 친구는 무게와 합을 해서 화할 수는 있는데, 무게와 합화를 하러 가는 동안에 계정충 당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이런 이제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라. 근데 이거는 이거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닙니다. 요거는 이제 뭐냐, 뭐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 다만 이제 우리 친구들 흐름은 알겠죠. 대충 내 기운이 어떻게 돼가 있고 내가 성격이 어떻다. 본인의 사주팔자를 알고 이해하면서 대응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대응. 사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지금 친구들 거 해가지고 알려주는 거는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것이고, 내한테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 뭐 엄마 아버지가 서로 비슷한 성격, 그러면서 엄마로부터의 어떤 고집, 편자가 붙은 거는 한쪽만 쳐다본다 해서, 그래서 편인이라면은 고집 이런 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고집과 뭐 이런 것들 해서 졸기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능수능란하게 주어지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일 중에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하는. 그래서 뭐 화격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여기 이제 일행득기격 뭐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오행이 하나로 그냥 완전히 다 짜여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 사주의 여러 형태나 어떤 뭐 구성, 성격 이런 것들도 일괄적으로 뭐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이제 많아지는데도 거기에 일련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 원칙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원칙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은 이제 자연스럽게 대응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거지.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 160페이지 이후로 이제 교재를 보면은 뭐 유형별 천기의 원리, 뭐 고향을 떠나서 뭐 바삐 산다 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요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사주 뽑아서 찾아서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사주에 의한 적당한 직업. 물론 뭐 내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여러분들 이런 걸 갖다가 무슨 신앙을 하거나 믿어서 이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웃기는 이야기고, 잘 판단해보고 잘 점검해서 맨늘 이야기하죠.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최선의, 그냥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배워가면서 또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 맞더라는 이야기죠. 틀리지 않고. 그러다가 스님이 뭐 지금 현재 이제 이런 것들 하면서 동양에서 썼던 이런 기운의 측면이 오늘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양자라고 부르는 놈하고 너무 성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성격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다른 날 혹시 이제 우리 수업 끝나기 전에 양자기약을 한번 하게 될란지는 모르겠어요. 양자기약 같은 걸 이제 여러분들 어차피 한번 해줘야 안 되겠나 지금 생각하는데, 지금 막바지로 되고 있어서 어느 강의 동영상이 뭐 다른 날 뭐 스님 뭐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들한테 다 가르쳐 준다 뭐 한 날 무슨 저 뭐 동영상이 한 너댓 개 올라갈지도 모르겠어요. 남아 있는 동안에. 근데 그거는 뭐 어찌됐든 스님이 뭐 미리 먼저 이야기할 문제는 아니고, 그와 같은 것들도 있고, 이제 오늘까지로 실제로 여러분 명리에 대한 문제는 다 끝났습니다. 명리에 대한 문제는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총합을 해야 될지 그것은 차차로 하게 되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성명학과 영리라고 하는 걸 하게 됩니다. 성명학과 영리.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런 사주의 원칙에 따라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이걸 벗어나서 다른 어떤 이름을 짓게 되면은 실제로 이름과 사주가 매치가 제대로 안 되면은 좋은 거는 사라지고 나쁜 것은 늘어나는 그런 어떤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명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주마간상격으로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치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친구의 혹시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 나오는 친구들은 자기 이름이 세상에 나온다고 너무 놀라지 말고 친구 이름을 통해서 이름은 이렇게 짓는 것이다 저렇게 짓는 것이다 이걸 잠시 알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여기서 전부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